느린 풀이. 자, 1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느린 풀이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전자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전자는요, 핵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예요. 제가 알기로 1896배의 질량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을 구할 때는 전자를 무시해 줍니다. 왜냐면 너무 작거든요. 전자가 막 여러 개 있어 봐야 핵의 질량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을 재고자 할 때 이 핵의 무게를 재곤 하는데, 이 핵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말 그대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겁니다. 양성자가 5개면 전자도 5개입니다. 양성자가 6개면 전자도 6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성자가 변하면 전자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화학은요, 언제나 전자 균형인 상태를 좋아합니다. 즉 중성인 상태를 좋아해요. 근데 양성자가 3개고 전자가 4개면 불안정해집니다. 물론 안정해지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이온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이온이 되는 친구들은 또 다시 반응을 하러 나가죠. 그래서 중성인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가 항상 개수가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중성일 때.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중성자 친구입니다. 이 중성자 친구가 개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성자가 3개였던 친구가 갑자기 4개일 때도 있고 5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언제요? 양성자 개수가 똑같을 때요. 양성자 개수가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중성자 개수가 3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도 있고 5개인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자연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량을 잴 때 어떤 거를 고려한다고 했죠? 전자 고려하나요? 전자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중성자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동위원소. 자, 그러면 동위원소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양성자가 3개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중성자가 3개, 4개인 친구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양성자 합해서 6개고요. 양성자 합해서 7개인 친구가 되죠. 각각 다른 동위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이 친구들을 바로 원자량이라고 부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값이죠. 자, 근데 그러면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6.5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6개인 애가 더 많을 수도 있고 7개인 애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 짚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동위원소를 줬습니다. 원자량이 A인 애가 있고 A 플러스인 애가 있는데 너무나도 문제에서 친절하게 50대 50, 1대1 비율을 줬네요. 그럼 우리 이과니까 당연히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A는 79인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X만 있는 게 아니고 Y도 같이 있대요. 근데 X가 Y보다 4만큼 크대요. 뭐가? 양성자 수가. 자, 그러면 우리 양성자 수를 스몰 x 스몰 y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X가 Y보다 4만큼 크다. 이런 식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 B는 X랑 Y 11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여기다가 원소를 쓰잖아요. 만약에 X 이렇게 쓰잖아요. 각자의 자리마다 써주는 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다가는요 개수를 써줍니다. X가 몇 개 있는지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뭐를 써주냐면 이온 상태를 써줍니다. 그래서 3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적느냐? 우리 아까 살펴봤던 원자량을 적습니다. 원자량을 적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양성자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개념 하나 알고 가시면, 자, 봤을 때 지금 X랑 Y 위에 A, A-8 있는 거 보이세요? 요게 바로 뭐라고요?
요게 바로 원자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A-8 원자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는 중성자의 B니까 중성자를 구하고 싶으면 원자량에서 양성자 빼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양성자를 각각 스몰 x, 스몰 y라고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각각 빼주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비율이 바로 11대 10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x랑 y에 대해서 식을 하나 구한 게 있어요. x는 y 플러스 4. 자, 요거를 우리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 x에 관한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해주면, 자, 요런 식으로 정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비례식을 풀어서 바로 쓰면 되는데요. 1분의 한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과생이고 수학에 어느 정도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계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습니다. 11대 10에서 차이가 얼마죠? 그냥 단순히 빼면요, 단순히 빼면 1 차이 나죠. 자, 그리고 a-x에서 a-4-x 빼면 4가 남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4를 남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44대 40으로요. 그럼 얘 4 남잖아요. 그러면 a-x는 44고 a-4-x는 40이란 뜻이에요. 자, 바로씩 써봅시다. a-x는 뭐라고요? 44라고요. 자, 그랬을 때 x의 원자 번호 구했어요. 자,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성자 개수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양성자 스몰 x, 스몰 y로 하기로 했죠. x의 원자 번호 구했으니까 x로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x는 a-44. 자, 근데 우리 아까 a 구했다, 맞죠? 어딨어요? a 79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빼줍시다. 79 빼기 44는 3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 뭐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은 산화환원 문제네요. 금속이온 X2+가 있었는데 그냥 금속을 넣었더니 이 그냥 금속 Y는 이온 형태로 바뀌었고요. X는 전부 석출됐다는 내용이에요. 산화환원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자, 다시 써보면 X2+가 X가 됐다고요. 이온 상태에서 석출됐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그냥 Y를 넣어줬더니 Y는 이온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몇 가 이온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X2+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죠. 그런데 반응하고 났더니 Y는 몇 개가 생겼죠? Y 이온은 총 4개가 생겼습니다. 몇 플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4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전자적 평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화학에서는 12+네요. 우리 반응 전에 12+였어요. 그러면 반응 후에도 12+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Y이온은 4개 있었으니까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3+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맞춰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X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원소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을 우리 산화수라고 불러주거든요. 이온을 표시하기도 하고 산화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 E+가 0으로 변했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됐죠? 산화수가 감소하게 됐네요. 반대로 Y는 0이었는데 이 친구 3+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산화수가 감소한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하고요. 산화수가 증가한 애들을 우리 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X의 산화수는 감소했죠. 기억 맞았습니다. Y 금속은 산화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서 참 많이 헷갈리는 단어죠. 산화제, 환원제. 자, 이 비유를 할 때마다 아직까지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비유를 채택하시고 저 또한 이 비유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잖아요. 자, 그러면 소화가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 소화되나요? 아니요. 내가 소화되고 싶어서 소화를 먹는 거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약은 소화시켜주는 존재예요. 그럼 소화제라는 건 소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화제는 산화시키는 애입니다. 본인이 산화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재밌게도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이요,
서로 동시에 일어나고 절대 한 반응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X가 환원됐다는 얘기는 Y를 산화시켰다는 뜻이고요. Y가 산화됐다는 뜻은 X를 환원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말이 되겠어요? 산화제는 Y를 산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되겠죠. 반대로 환원제는 환원시키는 이잖아요. 지금 누가 환원됐죠? X를 환원시키는. 자, X 환원시키는 누구죠? Y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금속 Y는 산화제다 아니죠. 환원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문제 풀 때는 가장 직관적인 게 좋기 때문에 산화환원과 산화제와 환원제는 반대라고 기억해 놓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디귿 Y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우리 맨 처음에 구해놨어요. 플러스 3이라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럼 정답 뭐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오비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노가다가 제일 빠릅니다. 그냥 노가다를 쭉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전자가 채워지는 경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S오비탈들이 있고 세 번째부터 P오비탈을 한번 써줄게요. 살짝 비껴나갔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S오비탈에 전자 한 개 채워지고 두 개 채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S오비탈이 계속 채워진 상태로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홀전자부터 P오비탈 하나 채워지고 두 개 채워지고 세 개 채워진 다음에 이제 전자 하나씩 쌍을 이뤄가면서 채워지겠죠. 마지막에는 홀전자 없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홀전자 개수 한번 세줄까요? 홀전자 개수 1개,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0개 요런 패턴으로 홀전자 수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2, 3주기 바닥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러 SP 오비탈만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S 오비탈, P 오비탈.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세 가지예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홀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2, 3주기 번호를 쫙 써줍시다. 2주기 몇부터 시작하죠? 3부터 시작합니다. 3, 4, 5, 6, 7, 8, 9, 10까지가 2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11, 12, 13, 14, 15, 16, 17, 18까지가 3주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는 S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수입니다. S오비탈 들어가는 전자수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보니까 한 개 있네요. 그래서 한 개 써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써준 거는 ES1이에요. 근데 ES1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S2가 항상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전자수는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4개가 채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향성을 봤듯이 주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2개만 채워지고 끝나죠.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계속 4, 4, 4, 4, 4, 4.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S오비탈 하나 채워지고 2개 채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가 끝날 때까지 쭉 같은 숫자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홀 전자수, 우리 다행히 미리 써놨죠. 써놓은 대로 이 경향성대로 쭉 써줍시다. 10, 1, 2, 3, 2, 1, 0 10, 1, 2, 3, 2,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어떻게 세줄 거냐. 자, 방 3개 있는데 P오비탈에 전자 1개만 채워줬고 나머지 2개는 공석이에요. 자, 이 오비탈 수를 다 써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1s2입니다. 우리 2s1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s2가 있고 모든 원자에는 지금 1s2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방 1개 무조건 더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채워줍시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그러면 원자 번호 3은 몇 개 채워져 있죠? 1s2와 2s1이니까 2개 채워져 있네요. s오비탈 가니까 쭉 있고, 그 다음부터 P오비탈부터는 3, 홀전자수 하나 더 채워졌으니까 4, 홀전자수 하나 더 채워지니까 5.
그 다음부터는 이 경향성을 봤을 때 오비탈 수 그대로 똑같죠. 여기서부터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5를 계속 써줍니다. 자, 그 후로 6이네요. 자, 그 후로 S오비탈 하나 더 채워질 거니까 6 되겠네요. 근데 S오비탈에서 전자 하나 더 채워지니까 쌍으로 존재하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P오비탈 전자 하나 더 채워지고 8, 9. 그 다음부터는 쌍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을 전부 나눠준 값이 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등분을 써줄게요. 자,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하나하나 찾으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비탈을 노가다 누가 더 빨리 하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가다를 많이 해보실수록 실전 가서는 빠르게 기입하고 조건 맞는 거 찾아서 툭툭툭 풀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4, 6이 있네요. 그러면 X는 2주기에 존재하는 친구일 것 같고요. Y는 3주기에 존재하는 친구일 것 같아요. 4에서 2분의 1 만족하는 친구를 먼저 찾아봅시다. 2분의 1. 2분의 1 차지하는 거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3이니까 탈락. 야, 여기 2분의 1 있네요. 6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를 X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이래요. 3분의 1 찾아봅시다. 3분의 1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우리 Y라고 불러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Z는 S오비탈 잘 모르겠지만 4분의 1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4분의 1 한번 찾아볼까요? 4분의 1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Z라고 해주면 우리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억. X는 탄소래요. 이 C가 아니고 탄소입니다. 자, 6번 뭐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니까 탄소 맞죠? 6번 기억 맞았습니다. 자, Z는 3주기 원소이다. Z 3주기 원소죠. 우리 요거를 기점으로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니까요. Z는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원자과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 지금 봤을 때 누가 더 원자 번호가 크죠? Y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다뤘었는데 양성자와 전자 개수는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양성자가 크면 크겠죠. 그러면 지금 Y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요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디귿도 맞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뭐가 되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귀찮은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5번이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먼저 살펴볼게요. 자, 반응 전에는 뭐가 있었냐? 혼합 전에는 뭐가 있었냐? CaH4랑 C4H10이 있었답니다. 자, 그랬는데 C2H6를 첨가해주고 났더니 나처럼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았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Wg인데 Wg을 넣어줘서 2Wg 됐네요. 자, 그랬더니 H가 EH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을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피스톤의 면적은 동일하죠. 그러면 높이가 달라졌어요. 높이가 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면적은 동일한데 높이가 달라졌어요. 부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2배가 됐으니까 이 친구 부피가 2배 늘어났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온도, 압력 일정하다. 온도, 압력 지어줄까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수까지 지어주게 되면 B는 몰수에 비례한다. 즉 무슨 말이냐? 부피가 2배 늘어났다는 건 몰수도 2배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W가 2W가 됐고요. H가 2H가 됐고요. 요거는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몰수도 2배가 됐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량 또한 2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니까요. 지금 몰수도 2배가 되고 질량도 2배 됐으니까 분자량도 2배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물론 분자량의 합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혼합 전 몰수거든요.
그랬는데 몰수가 2배가 됐다면서요. 그 말은 얘도 0.2 플러스 n몰이라는 뜻이에요. 혼합청과 똑같은 몰수라고요. 그럼 요 식을 하나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Wg 있었으니까 우리 몰수 구해주면 여기에 분자량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랬을 때 다행히도 문제에서 수소와 탄소의 원자량을 줬습니다. 사실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 게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C2H6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죠? 24 더하기 6이니까 30. 이쁘게 써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 30분의 W는 0.2 플러스 N이라는 식 하나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우리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식이 바로 질량이 2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질량을 구해줄 거예요. 자, 근데 질량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몰수가 나와 있으니까 원자량 곱하기 몰수하면 원자량 곱하기 몰수하면 질량이 바로 나오겠죠. 요걸 이용해서 한번 식을 구해볼 건데 단순히 2배가 됐다가 아니라 혼합 전에도 W고 첨가해준 애도 W니까 요 두 개가 같다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먼저 0.2 곱하기 얘는 분자량이 12A 더하기 4가 되겠죠?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4H10의 분자량은 48 더하기 10이니까 58 곱하기 N몰 있었대요. 는 원자량 30인데 몰수는 얼만큼 있었죠? 아까 0.2 더하기 N만큼 있었다고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해 줍시다. 정리하면 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안 쓴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냐면 문제에서 보면 1g당 탄소의 질량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1g당이라는 거는 우리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1g당 몰. 자, 이 얘기는 뭐냐? 분자량의 역수라는 거예요. 분자량분의 1을 해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분의 1을 한 후에 이 탄소의 질량은 곱하기 탄소의 질량이 되겠죠. 가와 나에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관한 식을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분자량이 2배가 됐다고 했어요. 2배가 됐다고요. 그런데 탄소의 질량도 2배가 됐겠죠. 질량 2배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얘가 2배가 됐으면 얘도 똑같이 분자량 똑같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 같아 라고 식을 놔주면 분자량 각각 사라질 테니까 탄소의 질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더 쉽게는 탄소의 질량은 탄소의 몰수 곱하기 원자량이기 때문에 탄소의 몰수만 가지고도 식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소의 몰수가 같다라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죠? 0.2A 더하기 4N는 원래 갖고 있던 몰수의 C2H6니까 2개. 자, 식을 정리해주면 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같이 풀어주게 되면 N은 0.1이고요 A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걸 바탕으로 여기에 넣어주면 W는 9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개념 넘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물론 힌트를 잘 줬다고는 생각해요. 왜? W에서 EW로 갔고 H에서 EH, N에서 EN, 그 다음에 분자량의 합도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개의 식을 도출해내는 게 조금은 어려웠다고 생각했고 조금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분자량이요. 자, 그랬을 때 다행히 이 친구들이 각각 2배씩이 됐기 때문에 얘랑 얘를 비교할 필요 없고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 개의 식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한번 복습해 보시고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하기보다 요 두 개가 같다는 걸로 이 세 개씩을 모두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으로 왔습니다. 16번은 산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를 주고 항상 25도라는 조건을 주거든요. 이 이야기는 문제에 맞게 다시 바꿔 쓴다면 pH 더하기 pOH는 14야 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KW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곱한 거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pH 더하기 pOH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14가 됩니다. 자, 요거는 차치하고, 자, 그랬을 때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와 나중에 어떤 게 HCl이고 어떤 게 NaOH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분자가 OH-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크면 OH- 큰 값이라고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OH- 누가 상대적으로 커요? 10의 8승. 그러면 나가 당연히 NaOH가 될 거고 가가 HCl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HCl과 NaOH 모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 HCl 한 개당 H 플러스 한 개 나오고요. NaOH 한 개당 OH 마이너스 한 개 나옵니다. 그 말은 얘 몰수와 H 플러스 몰수 같다는 거고요. NaOH 몰수랑 OH 마이너스 몰수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바꿔 쓸 수 있냐면 요 상대값 있죠. 요 표만 우리 따로 떼서 볼게요. 자, 먼저 가 HCl에서는 어떻대요? 1이래요. 자,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면서요. 그러면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우리 1이니까 OH 마이너스도 10의 마이너스 5승이겠죠. 그 다음에 NaOH 이 친구는 10의 8승이래요. 자, 근데 주어진 기억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꼼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pH 플러스 더하기 pOH는 14라면서요. 근데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지금 14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꼼수를 써보는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 산성이에요. 즉 pH가 7을 넘길 수 없어요. 그러면 H3O 플러스인 얘는 고정시켜 두고 얘를 요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 더했을 때 12-14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한번 세팅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우리 바꿨을 때 10-4승 곱해줬으니까 얘 또한 10-4승 곱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상대값이니까요. 그래서 10의 4승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더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면서 서로 H 플러스 분의 OH 마이너스일 때는 10의 4승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놀랍게도 역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얘네 두 개 합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요. 이 값을 그대로 구해주면 10의 4승이 되죠. 오, 하나 구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값이 H 플러스랑 똑같은 값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그럼 똑같이 기억도 OH-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OH- 어디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그러면 기억 또한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볼까요? 가는 HCl이다. 가 HCl 맞죠? 기억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자, 여기 10의 마이너스 5승 구했죠 우리?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을 봐야 되는데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의 pH는 7보다 크다. 즉 이 두 친구 섞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H 플러스 몰롱도 몇이라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요. OH 마이너스 몰롱도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요. 자, 그럼 두 개 섞으면 중성이어서 pH는 7이겠네? 하면 여러분 틀립니다. 얘를 괜히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개를 섞으면 부피 달라지죠. 얘는 100ml였다가 110ml가 되고요. 얘 또한 10ml였다가 110ml가 됩니다. 이 친구가 분모로 갈 거예요. 왜?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어떻다? 부피 똑같다. 왜? 둘이 섞었으니까. 그럼 부피 빼주고 우리 몰수만 비교해주면 되잖아요. 자, 몰수 비교하러 한번 가봅시다.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0ml 와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ml. 자, 이랬을 때 뭐가 더 커요? 어떤 숫자가 더 큰가요? 자, 지수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가 더 크죠. 즉 H 플러스가 양이 더 많습니다. 왜? 100ml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산성을 띌 거예요. 혼합한 수용액은 산성을 띌 겁니다. 산성은 즉 pH가 7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몰수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H 플러스 몰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산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꼼수 중요합니다. 10-5승분의 10-5승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어서 계산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제1, 2, 3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개념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살짝 어지럽긴 하겠지만,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살짝 어지럽긴 하겠지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가져가자면 이온화 에너지는 무슨 뜻이에요? 원자한테 전자 떼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전자 떼어낼 때 여기 있는 핵이랑 서로 끌어당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좋아하니까요. 근데 마이너스를 강제로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들겠죠. 힘이 들겠죠. 그 힘을 바로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핵과 전자가 있을 때 전자를 그냥 떼어버리는 거, 그걸 우리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를 서로 비교해 줄 때 어떤 것들이 작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그냥 깡패예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거리가 멀다 하면 당연히 이 친구를 떼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서로 잘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반면에 얘는 멀리 있으니까 떼어내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근데 이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껍질이 되겠죠. 주기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질 테니까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가 크면요, 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양성자수가 크면요, 더 잘 끌어당기고 있는데 플러스가 더 세가지고 마이너스를 꽉 부여잡고 있는데 전자가 쉽게 떨어질까요? 아니죠. 양성자가 강해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요인이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예외 상황입니다. 이 예외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sp 오비탈일 때, 그 다음에 홀전자일 때. 요 두 개를 이해하고 가시면 오늘 이온화 에너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외 상황 sp. 예를 들어 요 두 원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있어요. 이랬을 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요 친구 떼어낼 거고요, 위에 있는 애는 요 친구를 떼어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원자가 더 많은 이온화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요? 자, 우선 거리가 같다는 전제하에 양성자 수가 더 많으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진다면서요. 그러면 요 친구가 양성자 수가 더 많으니까 이 친구가 이온화 에너지가 높아야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오비탈 세계에선 다릅니다. 왜? s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핵이랑 더 가까워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핵이랑 가까우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고요.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 친구가 더 큽니다. s오비탈에서 떼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홀전자수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에 또 이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랑 똑같이 양성자수가 더 많은 쪽이 떼어내기 힘들어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애는 이 친구가 떨어질 거고 아래에 있는 애는 이 친구가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는 말이에요, 홀전자수가 많으면 안정된 상태예요. 여러분, 불안정한 상태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그 친구를 떼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 테니까요. 애초에 긴가민가한 애들은 그냥 쳐내도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이미 끈끈한 사이에서는 그 사이를 떼어내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예외적으로 홀전자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떼어내는 거를 더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이 친구는 즐기겠죠. 왜? 홀전자 수가 더 많아질 테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그려집니다. 같은 주기라고, 같은 껍질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래는 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양성자 수가 높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다고요? 요 경우에서 역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다가 꺾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27번을 풀어내는 데에 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여기는 이론이었으니까 지우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원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인이래요. 이 친구들 오비탈 한번 적어줘 볼게요. 자, 3S부터 시작합니다. 3P, 3S, 3P, 3S, 3P. 자, 그랬을 때 2개 있을 거고요. 3개, 4개, 5개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상황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이 친구들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S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에서 S오비탈을 떼어내는 게 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순서는 P가 제일 크고 인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실리콘, 알루미늄, 마그네슘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서로 순서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이온화 에너지, 즉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루거든요. 그러면 전자 배치가 요렇게 하나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수록. 제가 다시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S오비탈이고 P오비탈이라고 했을 때 3S, 3P. 자, 처음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인이었는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한 칸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위로 조금 더 써준다고 생각하면 알루미늄 2+, 마그네슘 2+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 2+는 지금 3S, 3P 전자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즉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 친구는 뭘 건드려요? 2P를 건드려요. 여기서 떼어낸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리가 달라졌죠. 즉 주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값이 확 튈 거예요. 왜? 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엄청나게 튀는 값이 있어요. 요 값이죠. 요 값이 갑자기 확 튀어요. 그것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W가 마그네슘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서열. 자, 얘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가 크다 그랬죠. 순서 바뀌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써볼까요? 요 친구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크겠죠. 순서 바뀌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클까요? 아니요, 얘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마그네슘이 제일 클 겁니다. 근데 지금 마그네슘 한번 제외해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안에서만. 자, 그랬을 때 W가 마그네슘이라면서요. 근데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애가 있어요. 자, 서열 네 번째인 애 누구죠? 알루미늄. 그러면 Y는 알루미늄이란 걸 알 수 있네요. X랑 Z는 각각 실리콘과 인일 텐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모 부분이네요. 이 세모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했을 때 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크죠. 그러면 높은 값인 애를 인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값을 실리콘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례대로 써주면 실리콘, 인 다 채워졌습니다. W는 마그네슘, X는 실리콘, Y는 알루미늄, Z는 인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봅시다. Z는 실리콘이다. 틀렸죠? 자, 원자 반지름은 W가 Y보다 크다. 자, 원자 반지름 이야기를 또 하고 가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거리입니다. 즉 껍질,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인지 두 번째 전자 껍질인지. 근데 지금 같은 주기에 있는 3주기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요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 쓰는 게 바로 양성자입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양성자가 클수록 전자를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즉 전자가 막 넓게 놀고 있었는데 양성자가 너무 세서 전자를 막 끌어당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양성자가 커지면 반지름은 반대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인이라고 했을 때 요 순서대로 원자 반지름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마그네슘이 가장 양성자 수가 적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와 Y를 비교해 달라고 했어요. W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Y는 알루미늄. 두 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다고요? 마그네슘이 크다고요. 그러면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 이온화 에너지는 X랑 Y를 비교해달라고 했어요. 자, X는 뭐죠? X 실리콘. 그 다음에 Y는 알루미늄이네요. 자, 요 두 친구 2표에서 찾아볼까요? 보니까 실리콘이 훨씬 더 크네요. 그러면 요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가 Y보다 큰 거 참이죠. 그럼 디귿 맞았습니다. 그럼 정답 뭐가 돼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